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띄웠는데요. 만약 지금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결혼으로 행복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만약 행복하다면 결혼 이후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행복한 싱글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불행이다면서 전전긍긍해하지 말라. 역시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다시는 안 와요. 오늘이 지나면 또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제가 40살쯤 됐을 때 제 그 30대 초반 사진을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예요. 아니 뭐 제가 뭐 미모가 엄청나게 이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40의 30대 사진을 봤더니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진은 너무 이뻤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안 행복했어. 그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친구랑 같이 스페인 놀러 가고 이랬어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울고 다니고 안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40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안 행복할 게 있었을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놀며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못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 같이 친구 목사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저보다 한 13살인가 어린데 맨날 같이 놀아. 같이 놀고 그 친구랑 4년쯤 같이 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옛날에 내 사진을 봤더니 너무 이쁘더라. 와, 근데 내가 왜 그걸 몰랐는지 몰라. 그것만 내가 알았어도 내 인생이 진짜 행복했을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지금이 가장 이쁘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언니가 그걸 몰랐다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이 가장 이쁘세요. 그거 아세요? 네. 네, 그걸 알아야 돼. 제가 이런 뭐 싱글쌤이나 이렇게 함께 잘 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왜 그런 걸 하냐. 뭐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서 왜 그런 데 가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랑 놀지 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저랑 놀면 결혼 못한다고. 근데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는데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누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혼자 끝까지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간 크게 싱글로 살기로 작정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혼자이고 지금 현재 재밌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의 삶도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혹시 아느냐 50대에서 뭐 60대에서 70대에서 결혼할지 혹시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안 하겠다고 작정했다가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스타일 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난 그런 장담은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살아야지 결혼을 계속 기다리며 그냥 이렇게 간다고 뭐 대놓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 언젠가 하시겠죠? 네? 언젠가 하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현재 지금 삶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지금 내가 행복하고 잘 살아야 돼. 자신감도 있고. 그래야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과 진짜 함께 하고 싶다. 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 시간은 계속 가. 그러는 동안 나는 나이는 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됩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분 방송 작가 하시는 분 두 분을 만났는데 선회봤대요. 선회봤는데 물어보더래. 직업이 뭐냐고. 그러더니 연봉이 얼마냐고 묻더래. 그리고 차는 뭐 타고 다니냐고 묻더래. 아, 내가 진짜 야, 아 근데 얼굴 대놓고 그렇게 그런 거 물어보고 싶나?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되게 기가 막히더래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뭐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지금 먹고 사는 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결혼해도 요즘엔 혼자서 이렇게 생활 꾸려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 혼자 살아도 결혼해도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 와이프가 또는 뭐 남편이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을 충이다 보면 여러분이 뭐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몇 살이신지 잘 모르겠어. 막 20대인지 30대인지 잘 모르겠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30 넘어가고 30대 중반 넘어가면 처음에 가졌던 직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2차 직업을 가질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결혼을 할지 모르니까 뭐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꼭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이게 딱 자세가 안 나와. 내가 내 인생을 꾸려야 되겠다는. 근데 그 자세로 있으면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결혼을 어떻게 하면 뭐 혹시 남편이 와이프가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고 결국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잘 꾸려서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안 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글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싱글들이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뭐 결혼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해라. 그런데 네 앞길은 네가 꾸려라. 네 앞길은 아무도 안 꾸려진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지켜와 보니까 그게 안 되면 30대 중반 후반 되면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오늘보다 여러분이 더 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지금이 가장 예쁜 거예요. 맞죠? 네. 네.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시면 지금 이 시간이 그냥 막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살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뭐 하면 행복해지겠지?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면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지는 마세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지금 내가 결혼하지 않고 싱글 상태라면 싱글의 삶, 나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한 30대 중반 되면 네 삶을 한번 좀 이렇게 좀 돌켜봐. 그러면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 삶을 좀 돌켜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보다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어. 나는 결혼해도 평생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을 잡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쭉 가는 게 훨씬 더 여성들보다 좀 더 잘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친구도 있고 안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현재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싱글 현황과 역사를 파악하고 내면화된 싱글리즘 우리 안에 내가 싱글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다 그냥 품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도 결혼 스트레스는 다들 좀 받으시잖아요. 결혼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제도 어떤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는데 막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한대.
뭐 결혼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말 잘하거든요. 말 잘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한대. 저는 저보고 왜 결혼 안 해? 뭐 누구 만나면 해야지. 그러면 전 딱 그래요. 데려오세요. 난 데려오시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딴 얘기해. 왜 딴 얘기할까?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 만난다고 그랬어? 난 만난다고 했으니까 데려오라고. 그리고 전 눈 낮추라 그러면 저는 눈을 낮출 의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와서 눈을 낮추냐고. 괜찮은 사람 데려오세요. 저 아시죠? 저한테 잘 맞는 괜찮은 사람 데려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만날 테니까 데려오세요. 그래서 데려오라는데 안 데려오시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 그리고 다시는 말 안 걸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 주신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 당신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냐고. 내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신 입장에서 하면서 그거를 꼭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아마 30대 중반에는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에 그 싱글 관련 논문을 쓰면서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말을 아주 잘하죠. 제가 2002년도에 대학원에서 싱글 관련 논문을 썼어요.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 그래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근데 제가 논문을 왜 썼을까요? 말씀해 보세요. 고민스럽고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 나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어느 순간 이게 30대 초반? 중반이 되면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났어요.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단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웃사이더로 쫙 밀려나오고 있었어.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게 뭐야?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결혼 안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만나면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밀려나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하다 보니까 논문을 쓰고 이제 뭐 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옛날부터 싱글들이 항상 있었더라고요. 많았더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용히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막 이야기 하시거든. 그러니까 막 그분 이야기가 다 맞고 근데 그분들처럼 다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 싱글들이 원래 옛날에도 이렇게 많았구나. 나만 혼자가 싱글이 아니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나만 혼자 싱글 아닌 거 여기 이렇게 계시니까 아시겠죠? 많다니까요. 이 교회도 제가 듣기로 한 60여 분 이렇게 뭐 모임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게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다. 근데 나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저는 굉장히 편안해지고 아 옛날부터 항상 싱글들이 있었구나. 그랬네? 라는 거. 그 다음에 결혼 중심 사회에서 소수고 약자의 삶의 자리이구나.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결혼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내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도 뭐라 그러나 이렇게 뭐 약자라든지 사회적 소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몰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사회적 소수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제가 참 감사해요. 주류일 때는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비주류의 삶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요즘엔 싱글들은 비주류도 아니야. 워낙 많아. 너무 많아요. 네. 이거 뭐 많이 보셨겠지만요. 2015년 통계 조사를 보면 1인 가구가 27.2%예요. 25세에서 39세 여성 2명 중에 1명이 싱글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엄청 많다니까요. 둘 중에 1명은 싱글인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기죽어 사냐고. 돌아보면 제 주변에서 딱 돌아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싱글, 제 사촌도 싱글,
뭐 여기도 싱글, 저기도 싱글, 저기도 돌싱, 뭐 사별 뭐 쫙 깔려 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뭐 부모, 가족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사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싱글 인구가 10명 중 4명, 한국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30대 싱글 비율이요. 2010년도에 29.2%에서 2015년 36.3%. 40대 싱글도 2015년에 13.6%. 그러니까 40대도 돼도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밑에 보면 40대 남성 싱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2010년도에 10.9%에서 2015년도에 18.2%. 30대 싱글들보다 40대 싱글들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자 싱글들은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싱글들은 말하기 더 힘든 것 같더라고. 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쉽지 않은데 사실 남자 싱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자 싱글들이랑 남자 싱글들이랑 약간 좀 양상은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아까 외국 얘기했잖아요. 저기 맨 위에 보세요. 1600년대부터 1851년 영국 센서스 봤는데 25세 이상 여성 중에 결혼하지 않은 싱글 여성이 100만 명이 넘었대요. 100만 명이 넘었고 35세에서 44세 여성이 17.3%, 남자는 16.5%, 45세에서 54세 여성 13.3%, 남자는 11.8%, 10에서 20%의 여성들이 평생 싱글로 살았대요. 어떠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저거보다는 조금 낮아졌던 것 같은데 왜 조선시대 한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국가에서 결혼시키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많았었구나. 항상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사회조사 우리나라 건데요. 결혼을 해야 된다고 답한 비율이 48.1%. 이젠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더 이상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결혼을 선택이라고 보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적당하고 뭐 잘 맞는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별로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이 52.8%, 여성이 43.5%.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남자분들? 유교사상? 유교사상 때문에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들은 결혼 안 해도 혼자 자립하고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걸 다 이렇게 잘할 자신이 좀 더 있는데 남성분들은 거기에 좀 약하신 분들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을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더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좀 여전히 또 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 예, 여전히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죠. 근데 옛날보다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됐는데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냥 다 결혼하셨어요. 근데 사랑해서 좋아서 다 그렇게 결혼하셨나요? 부모님들? 어떠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다? 네?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다 똑같으니까 결혼한다. 예, 나이가 됐으니 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도 보면 그냥 중매 결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당연히 다 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여러분들 세대랑 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결혼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면. 네. 부모님 세대에는 사랑하면 꼭 결혼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 뭐 조선시대 이런 때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첫날 밤 신랑 신부 얼굴 보고 결혼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혼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결혼이 내가 저 남자 없으면 죽고 못 살고 저 여자 없으면 죽고 못 살고 그래서 정말 둘이 사랑해서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삶의 어떤 통과 의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굴 안 보고 그냥 첫날 밤 만나서 처음 보고 결혼하고 살고 이러는데 애 낳고 사는데 뭐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요? 그 당시엔 이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은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도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은 하셨지만 뭐 중매로 이렇게 만나시고 그래도 좀 마음에 들고 괜찮다 싶으면 뭐 하셨던 세대가 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엄마 말에 의하면은 자식들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이혼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도저히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혼하잖아요. 예. 이 결혼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결혼관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제가 보기엔 당연한 것 같아. 예전처럼 그냥 첫날 밤 만나서 결혼해봐. 그 왜 결혼을 못해?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지. 부모님이 그냥 서로 엮어주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고 결혼하면 되는 거고 부모 세대만 해도 중매 소개받아가지고 웬만타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이랑 꼭 좋아서 막 하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다 하셨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그냥 웬만타 싶으면 하실 거예요?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웬만해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런 거잖아요. 네? 그만큼 개인의 의사가 존중이 되면서 오히려 결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훨씬 결혼하기 쉬웠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오히려 결혼하기가 훨씬 제가 보기에 어려워. 본인의 선택이 존중이 된 만큼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여성분도 남성분도 결정을 잘 안 해. 그리고 내가 정말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맘먹기도 쉽지 않지만 거기까지 가야지 그나마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경제난이 굉장히 심화돼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방 한 칸 얻어서 그냥 결혼하셨잖아요.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집 사서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돼?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성들도 집도 없고 그래도 좀 번듯한 전세라도 좀 있고 직장도 번듯해야지 내가 결혼하지 내가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단순히 뭐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네가 나를 좋아하고 둘이만 좋아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부모님 허락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도 여건도 조성이 돼야 되고 이게 또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뭐 막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혼이 안 될까? 기도해서 될 것 같았으면 다 했게? 다 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자신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싱글 세미나 하자 그리고 이제 내 삶에 대해서 좀 돌이켜보자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잘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살아야지 결혼도 하든지 혼자 살든지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삶을 안 들여다보려고 그래. 자기 삶을 보면 너무 무섭대. 근데 자기 삶을 잘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을 꾸려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전 빈곤해져. 이것도요 한몫해요. 싱글과 학력. 여자는 학력이 높으면 점점 결혼하기 힘들어요. 남자는 학력이 높으면 결혼하기 조금 더 나아요. 뭐 다 학력이 높다고 뭐 무조건 결혼하고 뭐 무조건 결혼 안 하고 이거는 아닌데 보면 좀 그래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질까? TV에도 한번 작년에도 어떤 그런 싱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자분이 39살이에요. 변호사예요. 똑똑해. 이뻐. 39이야. 남자들이 싫대. 남자들이 싫대.
근데 똑같은 조건의 남자여봐. 어떻겠어요? 여자가 줄 서잖아. 그게 왜 그럴까요? 가부장적 결혼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정확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30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한 30대 초반서부터 자기 삶을 좀 한번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평생 살 것인가?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일단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 딱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윤곽도 나오고요. 군기가 딱 들어가. 왜냐하면 결혼은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 하면 돼. 근데 내가 먹고 살고 생활 꾸려나가는 거는 결혼해도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계속 이렇게 단순 직업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나이 들어서 뭐 전문직 아니면 계속 단순 직업으로 갈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앞으로 한 70대까지, 80대까지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직장 생활 아니어도 뭐 어떤 이렇게 돈을 버는 일을 하려면 내가 조금 더 좀 나를 위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가 잘 되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이막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여러분한테는 손해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면 완전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결혼 독촉 3대 레파토리 들어보셨어요? 평생 외롭게 살래, 나이 들면 후회한다, 그런다 혼자 죽으면 어쩔래. 어쩌실래요? 저는 저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어떤 분은 저런 거 무서워서 결혼하시는 분도 있나? 이거 질문에 나는 편안하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내가 좀 사실은 좀 찜찜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결혼은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외롭게 살래. 결혼하면 외롭지 않아요? 목사님. 결혼해도 외운 건 외운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나는 아니잖아요. 다 자기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외롭지 않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끔 보면 싱글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결혼해서 앙숙여봐. 차라리 혼자가 낫지.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 양쪽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의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싱글로 살았을 때 다 나쁜 점만 있으세요? 좋은 점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왜 싱글들이 이렇게 나 잘 살고 있다 얘기하면은 막 어떤 분들이 막 거기에 뭐 막 이렇게 초를 세워서 뭐라고 그러나 봤더니 싱글로 계속 행복하면 너 계속 혼자 그러고 살려고 그러지. 그리고 싱글이 혼자 재밌게 사는 꼴을 못 봐. 왜 행복하면 안 되냐고. 꼭 결혼해야지만 행복해야 돼? 지금 내가 행복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결혼해도 행복하다니까요. 불행한 사람이 내가 결혼하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쳐봐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더 힘들어요. 제 아는 친구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남편이 다 해줄 줄 알았더니 웬일 내 등짝이 하나가 더 얹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수이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좋은 점, 장점을 좀 이렇게 보기보다는 안 좋은 점을 자꾸만 더 보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주눅드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 막 주눅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나를 주눅들게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주눅들게 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주눅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행한가?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싱글에 대한 편견, 싱글 스트레스, 뭐 이기적이다, 결혼해야 안정적이다, 결혼하면 다 해결된다, 결혼해야 성숙한다. 정말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가 이적이에요. 누구 결혼한 친구가? 애 엄마가 더 미성숙해. 아니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일단 결혼하셔서 애가 생기면 애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서는 싱글들 보고 이기적이래. 근데 싱글들 보고 이기적이라는 이야기하는 거는 결혼해서 재생산을 하지 않았다. 그래 너 혼자 편하게 살려고 그러냐? 이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아주 많다니까요. 결혼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모든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 기여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여성과 남성은 어머니, 아버지다. 병원 가는데 저보고 어머니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강의할 땐 얘기하는데 그런 데 가면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아니 왜 내가 엄마야? 왜 내가 왜 아버지냐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나이 들은 사람 보면 아니 병원에서는 고객님 뭐 환자분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말을 못하고 글로 썼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걸 보더니 딱 그래요. 자기는 누가 자기한테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쫓아가서 저는 어머니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야기한대. 그러면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그 선생님이라고 서로 부르시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정말 교정교육을 하면서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말을 못해.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 어머니 아버지를 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해서 엄마 아빠로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저 호칭은 제가 보기에 바뀌어야 돼. 아무나 보고 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러면 어떡해. 뭐 문제 있어?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도 문제 많아. 문제 많은 사람들도 막 결혼해. 왜 결혼 안 했어? 남이 하던 말던 뭔 상관이냐고. 자기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그 이혼한 친구, 사별한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 이러더래.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뭘로 생각하냐면 결혼으로 생각해. 모든 걸. 모든 걸. 정말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누구의 시각,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또 누구의 시각,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의 시각으로 본다기보단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결혼 중심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을 계속 내리누르니까 그래요. 내가 내 편 들어줘야지 누가 내 편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내 편 들어줘야 돼요.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는데 다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지만 내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야지 나로부터 힘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불편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결혼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결혼 중심적인 사고지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아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상태를 계속 바꿔도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의 삶에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대 때는 뭐 결혼에 대한 뭐 강좌 세미나 이런 것도 많이 듣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내 삶이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현재 내가 싱글로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냐고.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이 진단이 돼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여자 남자가 누군가를인지를 이거 발견을 하는데 자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제대로 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삶, 내 지금 삶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난 어디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잘 좀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이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에 70, 80, 막 요즘에 100세 세대라는데 100세까지 여러분의 그 삶에 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돼요. 난 100세까지 뭐 하고 살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그 책에도 썼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70살에 65세인가에 은퇴를 하고 이제 곧 죽겠지?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65세까지는 정말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역으로 잘 은퇴를 했어. 그래서 죽을 날만 계속 기다렸는데 90세가 넘었는데도 안 돌아가셨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쓴 거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뭐래도 할 걸. 뭐 배우고 싶은 거라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운동도 좀 하고 할 걸. 나는 내가 곧 죽을 줄 알고 계속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뭘 하나 배우겠다. 그리고 언어도 배우겠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보세요. 1살에서 30살까지도 30년, 30에서 60까지도 30년, 60에서 90까지도 3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 이제 30세까지는 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30에서 60까지 좀 어느 정도 내가 뭐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오셨어요? 나왔으면 참 좋고요. 90살까지도 살 것 같거든요. 네. 60부터 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3주차 그때 이렇게 할 텐데 90살까지 내가 뭐 하고 살 것인지 내 인생의 그 삶의 계획들을 좀 쭉 짜보세요. 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정확하게 가지 않더라도 큰 아웃라인에서 이게 좀 나오면은 좀 천천히 가더라도 1, 2년 늦추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건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쭉 가면 내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보람도 있어요. 근데 곧 죽겠지? 곧 결혼하겠지? 이러고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나의 삶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관심 두지 말고 상처받지 말자. 상처를 사람들이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받는 건 누가 받아? 여러분이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이 딱 받잖아. 딱 받아가지고 내가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속상해하는데 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자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거를 꼭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은 그리고 주면서 기억도 못할걸요? 자기가 그런 말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거? 근데 받은 사람만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걸 왜 내가 받고서 막 끙끙 이러고 사냐고요. 그렇게 허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딱 방어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결혼을 해도 결국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배우자의 삶은 배우자의 삶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며 배우자에 의존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어려워진다. 계속 끝까지 가기 힘들어요. 결혼을 해도 각자의 삶인 거예요. 각자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싱글로 살 때 내가 혼자 잘 서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서 있어야 돼. 그런 사람 보면 매력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 보면 매력 있고 결혼하고 싶지. 근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내 꼴이 이게 뭐야 이런 사람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아니 그래도 내가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지 생각하다가 내가 진짜 혼자 되면 어떻게? 그거 누구 생각이냐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싱글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회적 편견에 잘 대응이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혼해야만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내가 내면화를 하고 있으면 결혼 안 하면 나는 이 사회에서 성원이 안 된 것 같아. 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그 사고방식을 내면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목소리 내기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왜 결혼 안 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답을 잘 하세요? 대답을 잘 하십니까? 아니면 대답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뭐 막 힘들어하다 뒤로 가서 울고 속상해하고 뭐 막 이러세요? 여긴 다 대답 잘 하시는 분들만 오셨나 보다. 하기야 대답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이런 자리 잘 오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잘하고 내 자신이 내가 정말 편안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잘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 하겠죠. 싱글 라이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싱글 라이프는 결혼을 위한 중간 시기가 아니다. 예, 여러분은 뭔가를 대기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어요. 결혼해도 배우자랑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너 죽을 때 혼자 죽으면 어떡할래? 외로워서 어떡하냐? 어차피 다 혼자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리고 결혼은 사람들의 인생 주기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모든 사람은 싱글의 삶의 주기를 갖습니다. 싱글로 사는 기간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의 차이가 있을 뿐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이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싱글이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해서 이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먼저 가면 도로 싱글이에요. 결혼했는데 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셨어요. 싱글이에요.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싱글이에요. 그런데 딱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삶은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다. 안 그렇다는 거죠. 다 상관 있어. 그 내 주변에도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싱글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가족도 친구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글의 삶은 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혼만이 행복한 삶, 정상적, 이상적이란 삶이란 고정관념을 버려라. 저 고정관념이 강하게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 나는 결혼해야지만 행복한데 어떡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빨리 결혼하라고 그러면 없대 사람이. 아 그러면 어디 결혼 정보 회사를 가든지 누구랑도 가서 하라고. 안 해. 왜 안 하냐고.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면 저는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에? 맘만 먹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도. 근데 마음을 잘 안 먹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결혼의 삶도 싱글의 삶도 나름의 결핍감이나 부족감, 외로움이 각각 다 존재해요. 결혼하면 행복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아닙니다. 목사님 어때요? 아 여기 사모님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네, 이게요. 배우자가 내 결핍감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착취해요. 내가 저 사람을 베풀어주고 사랑할 존재라고 생각해야지 저 사람의 내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배우자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착취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행한 결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배우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배우자가 돼줄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세로 가면 불행하다니까요. 왜냐면 왜 불행해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안 줘.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행한 결혼이 많고 힘든 결혼이 많은 거예요. 계속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한테 없는 어떤 부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의 그게 나한테 채워질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주나? 안 주지?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계속 싸우는 거지 서로. 서로 왜 안 주냐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서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행복하겠죠. 근데 서로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잖아요. 내 지금 삶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상대방을 착취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삶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유 있게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가 신분 상승을 해야 돼.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주 편안함을 받고 싶어. 이렇게 내가 상대로부터 뭔가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결혼하기가 어렵고 결혼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든 싱글로 하든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남자나 여자가 나한테 잘 맞는지를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누군가를 만나도 예를 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죠. 근데 남 보기에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결혼이 어려워질 수 있고 앞으로도 결혼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희가 좀 전체 좀 같이 앉으신 분들끼리 좀 나눔을 하면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한테 결혼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비혼주의자가 아니고 독신주의자도 아니고요.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좋은 인생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고요. 저한테 있는 결혼은 제 인생의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친구처럼 그렇게 같이 늙어갔으면 하는 마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결혼이죠. 근데 만약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좋은 벗을 만나고 싶은 것도 제 인생의 하나의 큰 꿈입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 아는 것, 서로의 그 알아가는 것들을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평생 같이 함께 뭐 걱정하고 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반쪽을 만나고 싶은데 돈보다는 이제 저희 마음과 좀 편한 안식처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사회적 소수를 향한 편견을 넘어 당당한 싱글로 서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싱글라이프 다음 시간에는 수강생들의 생생하고 통통 튀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